넌 평생 바닥이나 닦을 손이야. 총 같은 건 줄 생각도 하지 마라. 깨진 샹들리에와 붉게 번져버린 와인. 그 사이에 모두의 시선이 총을 쥔 소녀에게 쏠려 있었죠. 숨조차 섞기 힘든 정적 속에서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방아쇠 위로 닿았어요. 그날 밤 누가 진짜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이제 모두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심판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날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평범해 보였던 아침 공기 속에 아무도 모르게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는 것을.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고 안개는 버몬트 산맥을 짙게 감쌌습니다.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릿한 풍경이었지만 멀리서 사슴 우는 소리는 은근하게 숲을 울렸죠.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에 숲은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했어요. 발밑 낙엽은 물기를 머금어 눅눅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대걸레 자루를 꼭 쥐고 로지 앞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석조 건물 외벽엔 밤새 내린 서리가 반짝이고 창문마다 매달린 사슴머리 박제가 안개 속에서 마치 살아나듯 눈을 번뜩였죠. 문이 열리자 안쪽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구두굽 소리, 시가, 연기,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흘러나왔습니다. 로지 내부는 이미 축제 준비로 들썩였어요. 바닥이 광이 날 정도로 닦여 있고 천장에는 황금 샹들리에가 흔들리며 빛을 쏟아냈죠. 모피 코트를 걸친 손님들이 리무진에서 내려 하나둘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소리는 나에게는 딴 세상 언어처럼 멀고 낯설었어요. 지연아, 저쪽 카페 좀 더 닦아. 손님들 들어오면 눈에 띌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용하지만 오늘따라 숨이 가쁜 듯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했지요.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곳의 규칙이었어요. 응, 알겠어. 저는 걸레를 쥐고 카펫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까이서 들리는 건 발소리뿐이었어요. 값비싼 구두 밑창이 카펫을 스치는 소리,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저는 언제나 바닥과 같은 높이에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힐끗 보더니 금세 시선을 돌렸죠. 저를 투명인간처럼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것만 같았어요. 한 남자는 저를 지나치며 코트를 벗어 어깨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그 무게에 잠깐 비틀거렸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옆 사람과 농담을 이어갔죠. 코트는 여기 두겠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저는 로지 한가운데 걸린 커다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황금빛 사슴뿌리 벽을 가득 채운 그림이었죠. 붉게 칠해진 눈동자와 사냥꾼의 총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사슴의 표정은 어딘지 불길하게 다가왔어요. 그때였죠. 계단 위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장 멋진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고 그는 사냥 모자를 벗어 무대 위처럼 손을 흔들었어요. 그의 미소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죠. 저는 걸레를 비틀며 손을 털었습니다. 목 안에 갑작스레 답답한 공기가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이 화려한 공간에서 나의 자리는 언제나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오늘 새벽 로지의 공기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이 어른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옆에서 낮게 속삭였어요. 지연아, 조금만 더 버티자. 이 주말만 지나면 돈 좀 모을 수 있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고 또 다른 손님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번쩍이는 총기 케이스가 들려 있었죠. 그 총들이 오늘 이곳에서 어떤 소리를 내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로지 내부는 밖에서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훨씬 넓었어요. 높은 천장에는 금빛 샹들리에가 층층이 걸려 있었죠. 벽마다 짙은색 나무 패널이 둘러져 있었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사슴, 곰, 늑대, 박제가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유리 눈동자가 손님들의 웃음과 맞부딪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끌며 복도를 지나갔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먼지가 낮게 흩날랐지만 손님들은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모피코트를 걸친 여자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까르르 웃었고 남자들은 저마다 사냥 이야기를 하느라 목소리에 힘을 주었죠. 저는 그들 사이를 스치듯 지나며 벽지처럼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남자가 제 빗자루 끝을 발로 밟으며 막아섰죠. 이거 좀 치워봐. 발밑에 먼지 묻잖아. 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이 바닥 카펫의 거친 털에 쓸려 따끔거렸죠.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손님들 사이에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와 시가 연기가 머리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문틈으로 좁은 복도가 보였어요. 그 끝엔 두꺼운 철문이 자리하고 있었죠. 평소에는 단단히 잠겨있던 곳이었는데 오늘따라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지연아, 뭐해? 이쪽 좀 도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와 저는 몸을 돌리려다가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돌려 문 안을 엿보았습니다. 캄캄한 방 안, 희미한 조명이 선반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박제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죠. 사슴만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크고 특이한 새, 얼룩덜룩한 고양잇과 동물까지 보였습니다. 그 아래 선반 밑으로는 녹슨 시계와 찢어진 모자, 군용 표식이 밝힌 낡은 가방 같은 것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사냥 트로피라기엔 왠지 이상한 물건들이었죠. 뭐지 저건? 갑자기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재빨리 빗자루를 움켜쥐고 몸을 돌렸죠. 그 순간 문이 철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로렌스라 불리는 가이드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봤어? 아, 아무것도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청소부는 자기 구역만 청소해.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무심한 척 꾸미며 가만히 끄덕였어요.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혀 빗자루 손잡이가 미끄러질 지경이었죠. 부엌으로 돌아가 보니 어머니가 식탁보를 차분히 접고 계셨어요. 손님들 무서워하지 마. 눈 마주치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알아. 근데 엄마, 저 방 뭐야?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었어? 괜히 관심 갖지 마.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상관없는 곳이야.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말을 끝내고도 한참 동안 저를 보지 못했죠. 저는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저 빗자루를 꽉 움켜쥔 채 힘만 줬습니다. 다시 복도로 나오자 상류층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왔어요. 그중 한 명이 일부러 제 어깨에 부딪히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도 오늘 사냥 나가? 아니면 그냥 사냥감이야? 아이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 너머로 멀어질 때까지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아침 햇살이 눈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로지는 오히려 뜨겁게 들뜬 분위기였어요. 마당 한가운데 대형 천막이 세워지고 테이블마다 은식기와 샴페인 잔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죠. 사람들은 두툼한 모피코트를 걸치거나 사냥용 재킷을 입은 채 이곳저곳을 오갔어요. 밤새 끝나지 않은 파티 때문인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사람들도 제법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걸레를 쥔 채 대리석 계단 난간을 닦았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천장을 흔들 만큼 커졌고 저 멀리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누군가 사냥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화이트테일 헌팅 갈라의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커다란 확성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곳에선 청소부가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아주 일찍부터 익혀왔으니까요. 올해도 사슴, 곰, 그리고 아주 특별한 손님을 위해 준비한 멋진 사냥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기대하시죠?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졌지요. 특별한 사냥감이란 말에 사람들은 궁금하다는 듯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말뜻을 알진 못했지만 가슴 한쪽이 왠지 모르게 서늘해졌습니다. 한쪽에서 키 큰 남자가 총을 장전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첫 사냥에서 뿔 12개짜리 사슴머리를 가져올 거야. 말도 안 돼. 넌 작년에 술 취해서 엉뚱한 나무를 쐈잖아. 둘은 크게 웃으며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끼리만 통하는 언어처럼 느껴졌죠. 저는 닦던 난간을 내려와 홀 구석으로 조심히 옮겨갔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샴페인 병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그들의 대화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올해 상금은 얼마야? 상금?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이 자리에서 이름을 남기는 게 영광이야. 그래도 황금 사슴 트로피는 갖고 싶잖아. 트로피. 그 단어가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어젯밤 몰래 구경했던 트로피룸이 떠올랐거든요. 그 방엔 사슴 머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주워온 듯한 기묘한 물건들, 낡은 시계나 찢어진 옷까지도 함께 진열돼 있었죠. 무슨 의미일까? 아직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박수 소리가 커졌고 사냥 규칙 설명이 시작됐어요. 이번 사냥의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한 시간 안에 원하는 사냥감을 잡으면 점수를 얻죠. 가장 큰 뿔, 가장 빠른 사슴, 가장 위험한 짐승, 뭐든 좋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다가 손에 쥔 사냥용 볼트 액션 라이플을 높이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엔 법도 경찰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실력과 운만이 있죠. 관중석에선 박수와 함께 휘파람이 쏟아졌죠. 저는 그 웃음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렸습니다. 괜히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저 사람들 눈에 띄지 마. 가까이 가지도 말고. 알아. 저는 대답하면서도 고개를 살짝 돌려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 자체가 짐승 같았죠. 총을 들고 웃고 떠들면서도 그 아래엔 예리하고 차가운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쌓인 눈이 파르르 흩날렸어요. 저는 고개를 더 깊게 숙이고 걸레질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제 존재를 감추기라도 하듯 바닥 가까이 웅크려서요. 점심이 가까워지자 로지는 한층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손님들은 사냥 준비를 하며 총을 만졌고 가이드들은 무겁게 탄약 상자를 옮기고 있었어요. 저는 식당 바닥을 조심스레 쓸면서 손님들의 길을 피해 다녔죠. 늘 몸을 낮추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 이곳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익혀야 할 습관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익숙한 듯한 문이 눈에 띄었어요. 어젯밤 스치듯 지나쳤던 그 쇠문, 바로 트로피룸이었습니다. 오늘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낮게 웅얼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저는 천천히 빗자루를 꼭 쥐고 그 방에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몰래 안쪽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방은 고요했습니다. 벽마다 박제된 사슴머리가 일렬로 나란히 걸려 있었죠. 그 아래로는 곰, 늑대, 커다란 새의 박제까지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박제들의 유리눈이 어쩐지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반에는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오래된 시계, 군용 물통, 해진 부츠, 찢어진 재킷처럼 생명이 사라진 자취들 뿐이었죠. 모두 다른 주인의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괜히 손끝이 저릿해졌어요. 바로 그때 거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해? 저는 너무 놀라 그만 빗자루를 꽉 쥐고 말았습니다. 저 청소하려고요. 쓰레기 치우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 방은 네 구역 아니야. 다시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제 앞으로 오더니 철문을 힘주어 닫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스치고 지나가며 중압감이 퍼져왔죠. 문이 쾅 닫히고 나더니 안에서 묵직한 잠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빗자루만 든 채 멈춰섰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눈 마주치지 말라고 했지.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 돼. 응. 고개를 숙였지만 다시금 윈스턴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의 미소는 부드럽게만 느껴졌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윽고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고 사냥 신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죠. 바깥창으로 흩날리는 눈발, 그 사이로 사람들의 발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꼭 쥔 채 그 소리만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속까지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눈 덮인 숲길엔 새벽부터 내린 서리가 얹혀 있어서 발걸음마다 미끄러웠지요. 낙엽은 몹시 젖어 있었어요. 저는 빗자루와 자루를 들고 사냥 행렬의 뒤를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사냥꾼들이 올려 퍼뜨린 웃음소리, 그리고 금속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한데 섞여 귀가 울릴 만큼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짐승 가죽 재킷과 두툼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총은 길고 무거웠고 윤이 반짝이는 볼트 액션 라이플이었지요. 총구는 천천히 흔들렸지만 언제든 당길 준비가 돼 있는 듯 단단해 보였어요. 올해는 곰이 많이 보인대. 눈 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면 스릴 있지. 그런 건 너희 가이드나 상대해. 난 사슴뿔 12개짜리만 원해. 그들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서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총을 쥔 손으로 상대의 어깨를 툭툭 치며 웃는 모습이었어요. 차가운 흰 눈 위로 담뱃재가 떨어지더니 작고 검은 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들 뒤를 쫓아가며 조용히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빈 캔, 버려진 탄피, 찢어진 종이 포장지. 분명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차가운 금속 촉감이 손끝까지 전해졌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면 손끝이 더 시린 듯했죠. 행렬 맨 앞에는 윈스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모피 모자를 쓰고 한껏 당당히 길을 열었어요. 양손엔 화려하게 장식된 라이플이 들려 있었고 발걸음엔 여유가 가득 스며 있었습니다. 윈스턴 바이브의 분위기 좀 보라고. 공기 냄새, 이 침묵. 이게 진짜 사냥이야. 사람들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눈보라가 살짝 흩날리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지요. 발밑이 더욱 미끄러워져 저는 몇 번이나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헤이, 조심해라. 소년 한 명이 일부러 내 빗자루를 발로 툭 차며 키득거렸고 그 옆에 있던 또래 소녀도 킥킥 웃으며 총을 들어 저에게 겨누는 신용을 했어요. 빵, 맞았다. 넌 사슴보다 느리네. 진짜 사냥감이었으면 벌써 죽었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빗자루를 다시 집어들었죠.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으며 앞사람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어머니가 곁에 다가왔습니다. 손엔 무거워 보이는 음식 꾸러미가 들려 있었어요. 괜찮아.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말 섞지 마. 눈 마주치면 더 심해져. 어머니 목소리가 아주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숲길을 따라 걸었어요. 숲속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나무들 사이가 빽빽해지고 쌓인 눈은 한층 두꺼워졌지요. 사슴 발자국이 군데군데 남겨져 있었고 멀리서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번졌어요. 그때 윈스턴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행렬이 멈췄고 숨조차 잠시 멎은 듯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가이드들은 위치 잡아라.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지르며 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눈 덮인 숲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허둥지둥 달아나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윽고 숲의 공기가 한껏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윈스턴의 손짓이 한번 휘둘리자 숲속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일었습니다. 어디선가 총구가 번득이며 하얀 눈에 반사된 빛이 얼마나 눈부시던지요. 저는 행렬의 맨 끝에 서서 비어있는 자루를 들고 있었답니다. 제 역할은 아주 단순했죠. 사냥이 끝난 뒤 남겨진 흔적을 치우는 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곧 사슴떼가 내려옵니다. 굵고 낮은 벤자민의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 숲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어요. 심지어 바람 소리조차 멎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첫 번째 총성이 터졌습니다. 쾅! 귀가 울릴 만큼 큰 소리였어요. 까마귀 떼가 놀라 날아오르더니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졌죠. 곧이어 연달아 울리는 총성과 사람들의 외침, 사슴의 울음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여서 숲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두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총성의 진동이 손끝과 발끝까지 그대로 전해졌어요. 눈앞에선 하얗게 털 조각이 흩날리고 나무 뒤에서 사슴 한 마리가 무너져 내렸죠. 붉은 자국이 눈 위를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봤지? 딱 한 방에 심장 맞췄어. 대박이야. 내 사슴보다 훨씬 큰데? 손님들은 웃고 떠들며 총을 다시 장전했어요. 피 냄새가 차가운 공기와 뒤섞여 코끝에 매캐하게 느껴졌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슴이 쓰러진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어있는 자루로 털 조각을 줍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또 다른 총성이 터졌어요. 탕! 눈 위에 하얀 파편이 튀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 발밑 좀 봐. 소년이 장난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발 옆 땅바닥에는 탄피가 꽂혀 있었어요. 위험해요. 겁쟁이네. 그냥 장난인데. 그의 친구들도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손끝이 저리게 아프고 목 안쪽이 타는 듯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멀리서 윈스턴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곰 발자국이 있군. 모두 준비해. 사람들이 더욱 들떠 소리를 질렀어요. 사방에서 뛰는 발소리가 쿵쿵 들렸죠. 가이드들이 손짓으로 방향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총을 들어 올렸어요. 갑자기 눈발이 세차게 불어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또 총성이 울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어머니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에 음식 꾸러미를 안고 나무 뒤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계셨죠. 얼굴엔 불안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치연아, 우리 그냥 뒤로 물러가자. 안 돼요. 지금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바로 그 순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죠. 커다란 사슴이었어요. 눈발을 가르며 한순간에 내달리는 그 모습,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사람들의 외침이 한데 뒤섞였습니다. 저기 있네. 빨리 쏴. 총성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쾅, 쾅, 쾅. 사슴이 비틀거리다 결국 눈 위에 쓰러졌어요. 붉은 얼룩이 눈 위에 넓게 번져나갔고 환호성이 숲을 가득 채웠죠.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구에서 피어나는 연기와 눈 위로 번지는 붉은 얼룩, 웃음소리와 떠드는 얼굴들. 바로 그 순간 사냥꾼과 사냥감의 경계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숨이 점점 막혀왔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답니다. 저녁 공기가 로지한 구석구석 스며들었어요. 벽난로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연회장은 온통 웃음과 왁자지껄한 소리로 넘쳐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사냥에서 잡은 고기들이 가득했고 값비싼 와인과 반짝이는 은그릇이 촘촘히 놓여 있었어요. 중앙에는 거대한 사슴뿔 장식이 세워져 있었죠. 그 아래엔 아직 붉은 기운이 남은 고기가 그대로 올려져 있었고요. 사람들은 잔을 부딪히며 오늘 하루 사냥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나는 식탁 맨 끝에 앉아 접시를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휙휙 내 곁을 스쳐갔지만 어느 누구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내가 접시를 들고 거리를 오갈 때도 그들은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로 분주했어요. 오늘 아침 곰 봤어? 내 총알 한 방에 쓰러졌다니까? 헛소리 마. 네가 쏘기 전에 가이드가 먼저 맞췄잖아. 아니거든. 내 조준이 더 빨랐어. 그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이 식탁을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식탁 아래에서 사슴뿔을 가지고 장난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그중
한 소년이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소부, 오늘도 눈밭에서 사슴 줍고 왔어? 네. 대답 똑바로 해. 너 사냥해 본 적 있냐? 총 쏴본 적 있어? 아이의 목소리에 주변 손님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온갖 웃음과 시선이 내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나는 조심히 접시를 내려놓고 몸을 살짝 숙였습니다. 총? 빗자루나 들던 손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아니면 우리가 한번 시켜볼까? 실패하면 얼마나 재밌겠어. 더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나는 차가운 손끝으로 접시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무대 위에서 윈스턴이 자리에서 일어섰죠. 그의 미소는 넓게 퍼져 있었고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잠깐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순식간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윈스턴의 시선이 서서히 내 쪽으로 옮겨왔어요. 저기 있는 작은 아가씨. 이름이 뭐였지? 지연입니다. 그래, 지현.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곁에서 수고했지. 너한테 기회 하나 주겠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윈스턴은 손가락을 툭 튕기더니 하인에게 뭔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은색 트레이 위에 커다란 사냥용 라이플이 놓여졌고요. 100만 달러. 저 밖에 있는 작은 은접시를 맞춰봐. 100야드 거리네. 딱 한 번이다. 연회장 안이 한껏 술렁였습니다. 아이들은 엉덩이를 들썩이며 환호했고 어른들도 흥미롭게 웃었어요. 못 맞힐 거야. 빗자루나 닭던 손으로 뭘 하겠어. 그래도 재밌겠다. 해보게. 윈스턴은 나를 무대 중앙으로 불렀습니다. 내 발소리가 두툭한 카펫 위에서 맺혀 울렸죠. 수많은 시선이 따라붙었어요.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연아, 가지마. 어머니의 작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윈스턴의 시선은 매섭게 나를 꽂아두고 있었습니다. 겁내지 마. 실패해도 좋아. 우리 모두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박수와 환호, 웃음이 이어졌어요. 나는 천천히 총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끝을 얼얼하게 찔러왔죠. 윈스턴의 손짓에 따라 하인이 내 앞에 라이플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금속 몸통에 고급스러운 금빛 장식이 새겨져 있었지요. 총신이 길고 무거워 보여서 처음 보는 총임에도 왠지 손에 익은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활과는 다르지만 중심을 잡는 감각만큼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총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어깨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감각이 스며들었죠. 100야드. 바깥 서론에 세운 작은 은접시다. 심장으로 겨누. 눈으로는 안 보여도 심장은 알고 있지.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은 와인잔을 들고 저를 가리키며 소곤거렸지요. 애가 총 들 줄은 알기나 할까? 빗자루 들던 손인데 뭐 구경거리지. 등 뒤로 느껴지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면서 저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눈 덮인 마당 끝에 아주 작은 은빛점이 보였습니다. 접시였죠. 몰아치는 눈보라에 선명하진 않았지만 중심만큼은 확실히 보였어요. 윈스턴은 총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 발뿐이다. 실수는 없어야 하지. 저는 천천히 총알을 챔버에 넣고 볼트를 당겼어요. 딸깍 기계음이 들리자 총이 준비된 것이 손끝에 느껴졌죠. 전해지는 진동이 묘하게 심장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빨리 쏴. 우리 심심해 죽겠다. 못 맞히면 빗자루 다시 잡아라. 연회장 가득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한 번, 두 번, 마치 활을 쏘던 때처럼 심장 뛰는 소리를 헤아리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총을 어깨에 올리고 자연스럽게 몸을 낮췄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서 미끄러웠지만 손가락은 방아쇠를 단단히 감쌌지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주변의 소리마저 멀어져 가는 듯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겼죠. 이제 창밖에 은빛 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가늘게 흔들리는 작은 접시. 호흡과 심장 박동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숨을 멈추고 방아쇠에 천천히 힘을 실었어요. 그 순간 연회장은 숨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웃음도 속삭임도 모두 사라졌죠. 사람들의 시선이 오롯이 저에게만 쏟아지고 있었어요. 총성이 울리기 직전 저는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답니다. 총성이 크게 울려 퍼진 순간 세상 전체가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에서는 우웅거리는 소리가 가시지 않았어요. 어깨는 아직 저릿했죠. 창밖에 있던 은접시라면 파편으로 흩어져야 정상인데 신기하게도 그대로 눈 위에 반짝이기만 했습니다. 총알은 어제껏 은접시를 스치기만 하더니 멀리 떨어진 눈더미 어딘가 속에 꽂혀버렸네요. 그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회장 안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하하, 빗나갔어. 빗나갔다고. 빗자루 잡는 게 더 어울린다니까. 사람들은 잔을 부딪히며 박수를 칩니다. 누구는 휘파람을 일부러 불기도 했고요. 다른 누군가는 바닥을 두드리면서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총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손끝이 저릿했고 숨이 목구멍 어디쯤에 걸려서 쉽게 나오지 않았죠. 아쉽군. 하지만 재밌었어. 봤지? 이게 우리 축제의 묘미야. 그의 미소는 넓게 퍼졌지만 어쩐지 눈빛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총구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뭔가 낯설고 이상했거든요. 분명히 은접시를 정확히 조준했는데 총알은 왜 빗나간 걸까요?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총의 조준경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렌즈가 살짝 어긋나 있어요. 중심점이 제대로 맞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꿈결처럼 저는 저도 모르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조준이 틀어져 있어. 누군가 그 말을 들었는지 뒤쪽에서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핑계대는 거 봐. 총 탓이래.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눈보라가 잠시 멈추었는지 은접시 뒤편 풍경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벽 한쪽 돌과 돌 사이에 미묘하게 벌어진 틈이 보였죠. 그 틈 사이로 약간의 금속빛이 스치듯 번득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실수였던 건지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 잠깐 헷갈렸죠. 아닙니다.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입을 다무는 게 상책이죠. 지연아, 괜찮아? 다쳤어? 어머니가 제 쪽으로 다가오려 하셨지만 손님 중 한 명이 팔을 뻗어 막아섰습니다. 아니, 계속 하게 해봐. 재미있잖아. 아이들은 들뜬 목소리로 또 소리쳤어요. 한 번 더 해봐. 이번엔 눈 감고 쏴봐. 100만 달러는 물 건너갔다. 웃음소리는 연회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총을 손에서 놓지 못했죠. 손가락 사이로 땀이 줄줄 흘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다시 중심을 잡아보려고 애썼어요. 조준경이 틀렸다면 직접 눈으로 맞추면 됩니다. 마치 예전에 양궁 훈련할 때처럼요. 호흡으로 맞추는 거죠. 사람들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제 귀에는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날리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젠 멀리 떨어진 메아리처럼 무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보이는 은색 접시는 여전했으나 내 시선은 그 뒤쪽 벽을 향했어요. 돌과 돌 사이가 부자연스레 벌어진 틈, 그 사이로 언뜻 비치는 금속빛이 있었죠. 분명히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뭐해? 끝났어. 내려놔. 그의 목소리는 짧고 딱딱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총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하. 아직도 한다고? 포기 못하는구나. 100만 달러 욕심났나 봐. 귀엽네. 비웃음과 조롱이 다시 연회장 안에 퍼졌죠.
그래도 내 시선은 벽 틈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은접시는 내 목표가 아니었죠. 나는 몇 번 심호흡을 하면서 무릎을 살짝 굽혔습니다. 양궁 선수였던 시절 익숙하게 몸을 고정하던 그 자세가 떠올랐어요. 총과 활은 달라도 내 몸을 다스리는 방법은 같았으니까요. 어깨에 힘을 빼고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엔 심장 소리까지 잠재워야 했죠. 지현아, 그만해. 괜찮으니까 내려놔.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며 내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못 들은 척 했어요. 윈스턴은 느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로 다가왔죠. 좋아. 한 번 더 해. 그렇게 원한다면 말이지. 그가 하인에게 손짓을 하자 한 발짜리 탄약이 내 손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문득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나는 천천히 총을 열고 탄환을 재장전했습니다. 딸깍, 총의 볼트가 잠기는 소리만이 잠시 연회장에 울렸죠. 어린 손님들이 조그만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쏴! 우리 기다리다 지겨워 죽겠다. 이번엔 뒤돌아서 쏴봐.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구경거리로 여겼어요. 그들의 비웃음은 점점 커지고 가벼워졌죠. 하지만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고요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눈송이, 바람, 거리, 각도까지 내 머리는 전부 계산하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조준경에 의지하지 않았죠. 눈동자로 직접 목표를 맞추는 데 집중했어요. 양궁관역의 노란 점만을 바라보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손끝에 힘을 실었고 호흡은 느리게 가라앉았습니다. $100만 너한테 달렸다. 한번 보여줘봐.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눈보라 소리가 창문을 스치고 벽난로에서 오직 불빛만이 흔들렸죠. 손가락이 방아쇠를 감쌌고 마지막 남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나는 벽 너머의 금속빛에 조용히 총구를 맞췄습니다. 이제 단 한 번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걸려있는 듯했죠. 손끝이 방아쇠를 힘주어 당기자 그 짧은 순간 귀가 멎는 듯했습니다. 총신에서 터지는 폭발음이 벽난로의 불꽃마저 흔들었어요. 물리쳐지는 반동에 어깨가 세게 밀려났죠. 숨을 삼키듯 들이마시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은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알은 은접시가 아니라 그 뒤 돌벽 틈새로 빨려 들어갔네요. 콱! 거대한 금속음이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곧이어 돌 깨지는 소리, 그리고 벽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떨어졌죠. 회색 가루가 공기 중에 미세하게 날리더니 연회장 전체를 흐릿하게 덮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떠들썩하던 연회장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어요. 웃음도 박수도 심지어 야유 소리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나는 서서히 총구를 낮췄습니다. 손끝이 떨리긴 했지만 숨결은 고르게 이어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데도 머릿속은 기묘하도록 고요했습니다. 맞았어요?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트렸죠. 은접시는 안 맞았어. 그런데 벽이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깨진 벽 쪽으로 쏠렸습니다. 돌틈이 뒤집어지면서 안쪽에서 뭔가 금속이 반짝였죠. 뭐야, 저거? 벽 안에 뭔가 있었나? 속삭임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어요. 사람들 얼굴엔 방금 전에 조롱 대신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몸을 움직여 창밖을 내다보려 했고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두 눈을 더 크게 떴습니다. 윈스턴은 아무 말도 없이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미소는 이미 사라졌고 굳게 담은 입술엔 엄한 기색이 어려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압박감이 느껴졌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두 손을 내렸어요. 내 숨소리만이 내 귀에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벽난로 불이 타닥타닥 꺼져가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돌틈에서 무엇인가 서서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금속 조각이 바닥에 닿으며 찰랑 하는 소리를 냈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그 소리로 자연스레 움직였습니다. 여전히 숨을 죽인 연회장이 돌틈 너머에서 드러날 무언가를 한가닥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돌 조각이 끊임없이 떨어지면서 연회장은 어느새 뿌연 먼지로 가득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코와 입을 틀어막았지만 정작 아무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눈앞에서 펼쳐진 이 광경이 그만큼 낯설고 충격적이었던 거죠. 금이 간 돌 사이로는 금속 상자의 모서리가 하나씩 모양을 드러냈습니다. 벽에서 떨어져 나온 돌 조각들이 바닥 위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지요. 무너진 틈 사이로 금속 상자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상자의 한쪽 모서리는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군데군데 녹이 슬어 오래된 세월의 자취까지 느껴졌답니다. 상자는 바닥으로 쏟아지며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흩뿌렸습니다. 먼지가 차츰 가라앉아 사람들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한 곳으로 몰렸죠. 은빛 군번줄이 반짝이며 바닥에서 천천히 미끄러졌어요. 낡은 시계, 찢어진 가죽 장갑, 낯선 이름이 새겨진 금속 조각들까지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죠. 어느 하나 사슴이나 곰을 사냥하던 이 화려한 로지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사냥 트로피는 아니잖아. 왜 벽 안에? 속삭임이 연회장 안을 빠르게 뒤덮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 몸을 기울였어요. 어린아이들조차 말수가 없어졌고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잠시 스쳐갔답니다. 저는 총을 내려놓은 채 그 이상한 광경만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차마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시계 하나가 제 발 앞까지 굴러왔죠. 깨진 유리 안쪽의 시침은 조용히 멈춰 있었고 가죽줄도 반쯤이나 찢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지연아, 뒤로 물러서자. 엄마, 저거 뭐야? 몰라. 그런데 우리랑 상관없는 거야. 더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래도 저는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이 로지에 번쩍이는 조명과 말끔한 벽, 그리고 사슴을 쏘며 웃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영 딴판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윈스턴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천천히 벽 쪽으로 걸어갔어요. 목소리마저 평소보다 한결 낮고 침착하게 깔려 있었죠. 모두 진정하세요. 저건 오래된 전시품일 뿐입니다. 오늘 행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르게 약간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던 표정마저 조금씩 허물어져 내리는 게 눈에 보였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윈스턴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갈수록 손님들의 얼굴에는 의심이 차오르고 말았죠. 전시품이면 왜 벽 속에 몰래 숨겨놓았습니까? 군번줄에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군인 물건인 것 같은데요.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들까지 서로 손을 꼭 잡고 조금씩 뒷걸음질 쳤죠. 연회장 공기 속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묘한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한 발짝 물러나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손님들의 수근거림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엇갈려 들렸어요. 지금 벽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그냥 오래된 상자가 아니라 이곳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비밀 그 자체였으니까요. 윈스턴은 그 앞에 선 채 애써 표정을 가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아주 살짝씩 떨리고 있었어요. 벤자민이 상자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차디찬 기운이 온몸에서 느껴졌어요. 손은 권총 위에 단단히 올려 있었죠. 그는 몸을 앞으로 내밀어 상자를 가리며 사람들을 멀리 밀어내듯 버텼습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이건 행사와 관련 없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눈빛이 이미 달라져 버렸어요. 호기심과 불안이 한데 섞인 시선이 벤자민과 상자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몇몇 손님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대며 벽 쪽으로 슬며시 다가갔죠.
군번 줄이라고 했잖아. 저기 이름이 새겨져 있어? 왜 피 묻은 옷까지 있는 거야? 사냥용이 아니잖아. 사람들 사이에 술렁임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기자로 보이는 손님 한 명이 카메라를 꺼내 들었고 눈부신 플래시 불빛이 상자 안쪽을 환하게 비쳤어요. 사진 찍지 마. 벤자민의 고함이 연회장 전체에 울리듯 퍼졌습니다. 공기가 급속도로 예리해졌고 아이들이 움찔거리며 부모의 뒤로 숨었습니다. 윈스턴은 벽 앞에 서서 두 팔을 활짝 펼치고 소리쳤죠. 멈춰라. 이건 별것 아니다. 낡은 유품일 뿐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믿는 기색이 없었어요. 낮은 웅성거림이 연회장에 퍼지더니 점점 소란이 크게 번졌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상자 속에서 낡은 장갑 한 쌍을 잡아들었어요. 손바닥 안쪽에는 글씨가 조금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이름이 적혀 있어. 사람 이름이야. 그 말에 연회장 전체 공기가 단번에 찢어졌죠.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또 누군가는 입을 두 손으로 막았어요. 아이들은 울먹이며 부모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윈스턴은 목청을 더욱 높였지만 그 속엔 조급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모두 제자리에 앉아. 사냥과는 상관없는 낡은 기록이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사람들 얼굴엔 이미 의심과 두려움, 알 수 없는 공포까지 차올라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상황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죠. 손끝이 여전히 떨렸지만 눈앞의 풍경에서 결코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 아무렇게나 담긴 유품들, 찢긴 옷가지와 금속 조각 군번줄까지 이곳의 화려함과는 너무도 어긋나 보였어요. 술렁임은 결국 고함은 곧 소동으로 번졌습니다. 벽난로 불꽃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창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가 연회장 깊숙이 스며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윈스턴의 차가운 시선이 곧장 저를 꿰뚫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정막 속에서 연회장 안은 폭풍이 오기 직전에 깊은 고요에 잠겨버렸습니다. 연회장은 숨조차 삼키기 버거울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벽 너머에서 쏟아진 금속 상자와 낡은 물건들은 아직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애써 외면한 채 서로의 얼굴만 살폈죠. 잠시 동안 술렁임은 사라졌고 그 틈을 뚫고 발자국 소리만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윈스턴이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엔 웃음기조차 남지 않았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총 내려놔. 그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직 방아쇠 가까이에 손가락을 얹은 채 숨을 거칠게 토해냈어요. 벤자민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권총을 꺼내들고 서서히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죠. 아가씨, 그만해. 장난은 충분했어. 지연아, 제발 내려놔. 우리 그냥 나가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총을 놓지 않았어요. 윈스턴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고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공기가 팽팽하게 굳어졌습니다. 넌 여기 손님이 아니야. 우리 사냥에 끼어든 거지. 네가 뭘 본 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총을 들고 있다는 건 문제야. 그는 제 앞에 딱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린 채 다가왔죠. 내려놔. 그게 너한테 사는 길이야.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윈스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목은 갈라졌지만 시선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벤자민의 권총은 계속 어머니를 겨누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숨소리가 어느새 거칠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이들 중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렸죠. 그 소리에 잔뜩 얼어붙었던 공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윈스턴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저만을 향해 있었어요. 그의 발끝이 드디어 제 앞에 거의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총 내려놔. 저는 여전히 총을 움켜쥔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벽난로 불빛이 총신 위에서 촉촉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윈스턴의 숨결만 또렷하게 귀에 밝혔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끝이 시야 저편에 아른거렸고 벤자민의 손가락이 권총의 방아쇠 위에서 미묘하게 움직였어요. 긴장으로 굳어버린 연회장은 마치 터질 듯한 유리병 같았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죠. 윈스턴의 손끝이 제 총에 닿으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제 몸은 저도 모르게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총구를 살짝 비트는 동시에 이미 방아쇠에 힘이 들어갔죠. 쾅! 굉음이 울리자 석조 벽이 순식간에 갈라졌어요. 날카로운 돌조각들이 공중에 튀다가 연회장 한가운데로 쏟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비명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죠. 야, 아이들이 부모님 품으로 황급히 달려들었고 손님들까지도 의자를 쓰러뜨리면서 멀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잔 하나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붉은 와인이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윈스턴은 잠시 균형을 잃고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의 뺨에 돌조각이 스치면서 붉은 핏방울이 맺혔죠. 이 미친! 그가 욕설을 다 내뱉기도 전에 벤자민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권총을 들어 겨눈 채 저와 어머니 사이로 뛰어들었죠. 총 내려. 지금 당장.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지현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다시 총을 겨누었어요. 손끝이 떨리긴 했지만 시선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 속 어딘가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진 찍어. 빨리 찍어. 플래시가 번쩍이면서 연회장의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출구로 급히 몰렸고 일부는 허겁지겁 테이블 밑에 숨는 모습도 보였어요. 벤자민은 권총을 든 채로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방아쇠에 올린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려놔. 뒤로 물러서요. 제 목소리는 차분한 데다 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벤자민이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발걸음을 옮겨왔죠. 벤, 쏴! 윈스턴의 고함 소리가 울리는 순간 벤자민의 손가락이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의 움직임이 그보다 빨랐습니다. 몸을 비틀어 총구를 위로 올렸고 두 번째 총성이 터졌죠. 쾅! 천장 샹들리에가 파열되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유리 조각이 비처럼 퍼부어졌어요. 그리고 비명과 울음, 고함이 한데 뒤섞여 연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퍼지는 와인 냄새, 퍼지는 연기와 먼지, 제대로 숨쉬기도 힘든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현아, 여기서 나가야 해. 저는 여전히 총을 꼭 쥔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상류층 특유의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공포와 분노, 혼란만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저와 윈스턴의 눈빛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이제 분노만이 불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소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저에겐 오직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만 끝없이 커지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파편이 여전히 바닥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깨진 유리는 와인과 섞여 붉은 얼룩을 만들었고 그 얼룩은 피처럼 번져갔죠. 연회장은 한순간에 무너진 전장 같았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이 사라진 그 자리엔 숨가쁜 헐떡임과 흐느낌만이 남아있었어요. 손님들은 서로를 밀치며 출구 쪽으로 몰려갔죠. 누군가는 쓰러진 의자를 밟고 넘어졌고 또 누군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울부짖었어요. 금박 장식으로 화려하던 홀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총을 움켜쥔 채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제 눈은 흔들리지 않았죠. 어깨 너머로 어머니의 숨 가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현아, 제발 그만해. 우리 그냥 나가자. 엄마, 뒤에 있어요.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한마디에 한 발 더 뒤로 물러나셨죠.
윈스턴은 벽 쪽에 서 있었어요. 얼굴 한쪽으로 피가 번져 있었지만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죠. 네가 뭘 한 줄 알아? 네가 뭘 망쳤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위압이 묻어났죠. 벤자민은 윈스턴 옆에서 권총을 쥐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람들 다 나갔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시죠. 하지만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연회장 안에는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여전히 뒤섞여 있었고 바닥을 스치는 유리 파편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죠. 창문 밖으로는 눈보라 소리가 거칠게 불어와 실내의 정적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경찰 불렀대. 그 말이 퍼지자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윈스턴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벤자민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자민의 손이 다시 방아쇠 위로 올라갔죠. 저는 총을 들고 그들 둘을 마주했어요.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제 발밑에 깨진 유리가 작게 삐걱였죠. 어머니의 손끝이 제 소매를 살짝 잡았어요. 밖에서는 눈보라가 한층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흰 눈발은 어지럽게 휘날렸고 연회장의 공기는 숨막히게 차가웠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 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함이 오래도록 이어졌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붉고 푸른 빛이 눈보라 속을 번쩍이며 스쳐갔어요. 연회장 안의 공기가 마치 단단히 묶여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손님들은 공포에 사로잡힌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하나둘씩 뒷문 쪽으로 밀려났어요. 어떤 이들은 의자 뒤에 몸을 숨긴 채 커다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죠. 윈스턴의 표정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총을 움켜쥐고 서 있었지만 그의 손끝에서 힘이 풀려 내려가는 게 또렷이 느껴졌어요. 벤자민도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나와 윈스턴 사이를 서성이다가 마침내 총구를 바닥으로 내렸죠.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무엇인가가 어깨 위를 짓누르듯 내려앉았어요. 손끝은 아직도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방아쇠를 당길 힘이 남아있진 않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됐어. 그만하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엔 묘한 안도감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서 스르르 미끄러지듯 흘러내렸죠. 총이 바닥에 닿자 텅하고 울리는 소리가 연회장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순간 빽빽하게 얽힌 긴장도 함께 해소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어요. 일부는 벽을 짚으며 조용히 문 쪽으로 향했고 몇몇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피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울음을 꾹꾹 참던 아이들의 목소리도 차츰 잦아들었죠. 멀리서 경찰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부츠가 눈을 밟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이윽고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과 하얀 눈발이 실내로 흩날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새벽처럼 차가워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 깨진 벽 쪽으로 다가갔죠. 밖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몰아치는 눈발에 앞이 희미하게 흐려졌지만 그 속에서 이상할 만큼 큰 고요가 맴돌았어요. 바람소리 말고는 세상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바닥엔 사슴의 발자국과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자국은 숲속 어딘가로 이어졌고 그 위로마다 새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죠. 저는 조금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속까지 천천히 스며들어왔어요. 눈발 너머 하얗게 펼쳐진 숲과 그 끝모를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자. 저는 말없이 따라갔어요.
다만 그 손을 꼭 잡은 채로 하얀 눈 속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로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걸려있던 사슴 머리 박제들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연회장 바닥에 선명히 남아있던 와인 자국은 누가 닦지도 않았는지 그대로였어요. 붉은 얼룩과 금이 간 대리석 바닥은 마치 그날의 소음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듯했죠. 우리는 산 아래 자리한 작은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지만 며칠 전 몰아쳤던 눈보라와는 달리 훨씬 잔잔하게 내리는 날씨였죠. 침대에 앉아 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귀 밑으로는 자꾸만 그날의 총성과 비명 소리가 맴돌아 떨어지질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제 곁에 다가와 앉으셨어요. 손에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은 좀 잤어? 조금 짧게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괜히 더 묻지 않으셨죠. 조용히 제 손에 종이컵을 꼭 쥐어주셨어요. 커피는 금세 식어가고 있었지만 컵을 감싸 쥔 손끝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답니다. 모텔 TV에서 들려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어요. 화이트테일 로지에서 발견된 불법 사냥과 실종 사건에 관한 증거가 연방수사국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로지 소유주인 윈스턴 록펠러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구속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죠. 어머니는 TV 볼륨을 살짝 낮추셨어요. 음울한 뉴스 화면 너머로 윈스턴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장면이 잠깐 지나가고 굳은 표정의 벤자민 얼굴도 스쳐 나타났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끝났다고 말하면 정말 끝나는 걸까요? 아직도 제 귀에는 그날의 총성이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고 눈앞에는 눈보라 속에서 번지던 붉은 얼룩이 아른거렸으니까요. 모르겠어. 그냥 멈춘 것 같아.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창밖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밖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눈이 천천히 하지만 끊이지 않고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모텔 앞도로 위엔 아무 발자국도 없었네요. 그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래도 이제 여긴 벗어날 수 있겠지. 저는 천천히 힘을 내어 고개를 끄덕였죠. 손에 남아있던 총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무게도 창밖에 쌓이는 눈처럼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저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어요. 어쩐지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조금 남아있었답니다.